민사집행법이 제정된 얘기는 저번 때 했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의 조문상의 구조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그렸더니 조문이 이런 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조문이 이런 식으로 조문 차례 그걸 다시 도표화했어요. 하나 용어상 알아둘 것은 저번 때도 한번 강조했지만 요 채권도 동산의 범주로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가 민법상의 동산과 달리 여기서는 그러니까 민법상의 동산은 유체동산이고 민법상 이제 우리가 채권도 여기서는 동산으로 봐서 그렇게 용어 구사하니까 그거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할 때 임의경매 용어, 저당권 실행, 담보권 실행 그 용어, 저당권의 경우는 집행권은 없이 집행 들어가는 거 그런 특질 그런 정도 다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송법을 준용한다. 당사자 능력 같은 거 소송법을 준용한다예요. 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도롱뇽이 권리 능력 없어서 소송상으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데 실제 그 판례는 천성산 터널 못 들게 하려는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이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좀 더 말한다면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 사건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집행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문제됐던 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롱뇽이라는 그 동물은 권리 능력이 없는 거고 민법상 소송법 내지 절차법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죠. 집행법상의 가처분,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도롱뇽이 당사자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일, 기간 등도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데 하나 송달은 좀 주의해라. 송달에 관해서는 뭐 흔한 건 아닌데 송달이나 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외국에 채무자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송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사소송법에서 나는 대단히 중시해서 보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을 내가 수업 중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송달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알려지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말다, 틀렸다 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절차 보장에서 대단히 실무적인 개념이긴 한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사례형이든 선택형이든 나오는 게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소장이 날아간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 안 하면 무결론 판결할 수 있는데 그때 송달은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거 설명할 때 내가 민사소송법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 송달이 제대로 공시송달은 송달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시한 것으로 가름하는 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니까 실제 이 전달받았다라는 실제적인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가름해지는 이런 꼴이니까 자기 방어를 펼칠 기회가 사실상 없은 채 송달된 것으로 취급되는 거니까 그 경우는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을 내서 제외한다. 이런 거 설명할 때 한 거예요. 시험에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 취지는 공시송달의 경우는 송달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어쓰긴 하는데 실질적인 기능으로서는 못 해준 거죠.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송달은 실무기능상 대단히 중요한데 집행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지만 여기에 송달에서는 특칙을 둬서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송달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집행법 12조의 특칙이 하나 있다. 그런 특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절차법으로서의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강제집행에 이제 계속 총론적인 이야기인데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으로 집행하는 게 있고 대체 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강제가 있다. 이제 점차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뭐 주는 채무, 하는 채무 민법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389조 민법 조문 보면 여기 하나 조문 써놨는데 민법에 보면 민법 389조의 강제 이행에 보면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자기 비대체적
자기 할 때는 이 경우에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한 2달 전에 3달 전에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뉴스거리가 된 게 뭐예요? 청소부 아줌마 뭐 벽보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붙이면 하루당 얼마? 100만 원. 그게 간접 강제죠. 그런 형태는. 그러니까 주는 채무는 직접 줘라라고 명하면 되는데 하는 채무는 대체적이냐 아니냐 따라서 대체시킬 수 있는 것은 하는 채무의 대체적인 것은 대체 집행을 하면 되고 하는 뭔가를 하는데 이게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거라면 대체적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압박을 너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압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제 집행의 방법이 있는데 간접 강제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기 싫은데 돈 내야 되니까 해야 되는 막 이런 꼴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생으로 극단적으로 뭐 우리가 그런 형사적인 의미의 그건 아니지만 너 이거 안 하면 벌금 내야 된다. 너 뭐 하면 돈으로 그렇게 내야 된다. 막 이게 막 사람을 돈 때문에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이 측면을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막 이런 꼴이 되니까 간접 강제는 원래 보충적으로 최후적으로 쓰이는 어쩔 수 없이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하기 싫다면 대체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런 속성이 없는 거는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너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 돈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제 집행에 있어서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인데 그 설명을 쭉 써놨어요. 관련되는 조문은 민법 389조 등에서 설명을 풀어 나갔으니까 조문을 보면 돼요. 하는 채무, 주는 채무. 주는 채무, 하는 채무. 대체적이냐, 비대체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친족상속법에서 들어가 있는 건데 가사소송은 이제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인데 가사소송은 일반 재산사건과는 조금 달리 집행 이 단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재판해주는 기관과 집행 단계의 이 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처분을 두고 있어요. 물론 위자료라든지 양육비 같은 것은 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집행처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플러스 의자료 청구가 내려진 그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인 민사집행하듯이 하는 것을 막는 건 아닌데 부양료 같은 거는 약간의 아동의 복리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서 특칙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료 청구를 해서 판결이 내려져서 제때 안 주니까 가서 부양료를 집행해서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긴 있지만 이 특칙으로 부양료 같은 것은 아동의 복리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의 특칙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의 제기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소송 내에서 어떤 판결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집행을 하면 이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절차를 생각하면 되는데 사전 처분으로서 그러니까 그쪽에 뭐예요? 여기에 보전 처분,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처럼 가사법에서는 이런 사전 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뭐 어떤 재산의 보전, 그다음에 감호, 양육으로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가사소송법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처분, 양육비 같은 거 이것을 잘 받기 위해서 복리후생 관련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집행법의 내용으로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 특수한 경우에 집행 관련 절차 등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총론적인 이야기를 일단 끝마치고 또 하나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인데 집행에 있어서 주체라는 챕터로 역시 총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국면을 조금 바꿔서 살펴보도록 할게요.